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KBS는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기본 계획안을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 기자의 요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공항을 건설해서 운영한다는 건 단순하게 공항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공개한 제2공항 기본 계획안을 분석해서 저희가 기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역의 문제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 공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늘길의 영역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을 비롯한 기존 제주의 하늘길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게 제주에 공항 2개가 있는 거니까 그냥 성산 지역에 하늘길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아닌가 봐요. 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에는 이제 완도부터 마로도 남쪽까지 그 제주 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접근 관제 구역이 설정돼 있는데요. 이 안에는 3개의 공역이 있습니다. 군 공역인 작전 구역을 비롯해 민간 훈련 구역과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인데 대부분 동부와 남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통해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이 공역 3개를 모두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공역의 경우 해군과 협의해 별도 지역으로 옮기거나 구역을 축소해야 하고요. 정석 비행장 훈련 비행기가 운항하는 민간 훈련 구역도 제2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게 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도 제2공항 관제권 바깥으로 아예 옮기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제주에 있는 하늘길 3개를 모두 다 조정을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역을 조정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역 조정은 국토부의 공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요. 문제는 군 공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 공역은 국방부와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도 군 공역을 추가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기존에 있는 공역 조정을 쉽게 해줄 리가 없죠.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그 제주지방항공청도 그 제주공항의 25방향 활주로 가용 공역을 늘리기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주 관제구역의 일부 겹치는 군 작전구역을 축소한 대신 바깥쪽에 있는 군 공역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민과 군 공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이제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서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있고 안보 등에 직결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국회에도 이제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정도로 공역 조정에 대한 진행 사항도 파악이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공역을 조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또 기존 제주공항의 비행 절차도 바꿔야 한다면서요. 네. 결국에는 제주공항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공역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기가 공항 주변으로 이착륙하는 비행 절차까지 설명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역시 국토부 기본계획안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제2공항 비행 절차를 보면 현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착륙하는 25방향 도착 절차와 제2공항 북쪽에서 착륙하는 절차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요. 제주공항 서쪽 방향 활주로로 착륙하려면 그 동쪽 하늘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육지 쪽 동쪽 방향으로 접근할 때 육지에서 오는 육지 쪽에 성산 방향으로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겹친다는 거죠. 그럼 비행기끼리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극단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주공항의 비행기 도착 절차를 일부 바꿔야 하고요. 제2공항 주변에는 또 정석 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석 비행장의 경우 남북 방향 활주로로 제2공항과 활주로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본계획안에선 이 정석이나 제2공항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이착륙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석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이제 이륙을 하고 그 제2공항에서 북쪽으로 이륙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제2공항이 생기면 기존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행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산 지역은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공역 점수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정지로 선정이 된 거고 네. 그렇다면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성산으로 입지를 결정한 건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이죠. 당시 제2공항 입지를 평가할 때 공역, 하늘길에 대한 점수는 9개 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공항을 짓는 데는 공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특히 두 번째 공항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에 영향이 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 1단계 평가에서는 3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의 후보지 공항의 진입 표면이 겹치는지를 분석해 공역 평가에서만 성읍과 명월, 조천 등 3개 지역이 탈락했습니다. 이 10곳을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는 출도착 항로 구성의 난이도를 평가했는데요. 신도 2와 하모 1, 등의 대정읍 지역과 성산과 난산, 이 성산 지역 2곳 등 모두 4곳만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4곳 후보지가 최종 3단계에 올랐고요. 3단계 평가에선 기존 공항, 비행장과 운항 경로의 간섭 정도, 민과 군 공역의 중첩을 분석했습니다. 성산은 당시 3단계 평가에서 그 10점 만점에 가까운 9.5점을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산 제2공항 예정지는 군 공역과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다가 저희 KBS 보도로 군 공역과 겹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국토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석 비행장의 운항 절차를 비롯해 기존 제주공항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결국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제2공항이 생기면 기존 공항과 비행장 모두 영향을 받고 경로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전 용역의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본 계획안에서는 이 공항을 드나드는 비행기의 이착륙 절차도 제시됐죠. 네. 그런데 소음 피해가 커질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본적으로 맞바람을 받아서 생기는 양력위에서 뜨게 되는데요. 제주공항의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동서 양방향 모두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이륙을 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 착륙 역시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이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도 남북 양방향 모두 이착륙이 가능하게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즉 바다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행 절차를 80%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인 80%는 남쪽으로 이륙하고 나머지 20%만 북쪽으로 이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혹시 그 소음 때문인가요? 네, 항공기는 그 이륙할 때가 착륙할 때보다 소음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륙할 때 소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 방향으로 그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쟁점이 있습니다. 그 국립기상과학원의 관측 자료를 보면 성산 지역엔 대부분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양력 얘기할 때 맞바람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네. 근데 기본 계획대로라면 운항 비행기의 80%는 북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뒷바람을 맞으며 떠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비상식적이고 항공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기본 계획에선 초속 10m 이내는 바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의 경우에 취재진이 이 바람 영향을 직접 취재했을 때 하루에도 바람 방향에 따라 활주로 방향을 바꾸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 기본 계획에선 바다 방향으로 이륙을 설정했지만 결국은 그 육지 쪽, 그러니까 북쪽 이륙이 주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이제 이륙을 하면 성산 지역뿐만 아니라 구자 지역까지 그럼 소음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항 기본 계획상 비행 절차를 보면 항공기가 북쪽에서 착륙할 때 그 현재 제주공항과 입항 경로를 다르게 하려고 우도 주변을 이제 반바퀴 돈 뒤에 입항 구자 쪽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네. 이게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주 착륙 방향입니다. 북쪽으로 이륙할 때는 주변에 마을이 많아서 이게 선회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는 직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제주도를 벗어나면 바로 우도 쪽으로 틀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결국 어느 방향으로 이착륙하더라도 성산뿐만 아니라 구자읍과 우도 지역이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소음 피해 분석을 보면 예상 가구는 한 2,100여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자읍과 우도면 일대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주도 작은 섬에 공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 5조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공항 시설을 건설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만큼 제주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신중히 또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